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엘버타 대학에서 최근에 박사 석박 통합 과정을 마친 김형진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RNA 샤페론의 sRNA 선택적 인식에 대한 구조적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 이제 DNA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DNA는 우리 생명체에 있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생체 고분자로서 이런 DNA의 총합을 지놈이라고 말합니다. 지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DNA가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DNA를 코딩 DNA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DNA를 논 코딩 DNA라고 부릅니다. 2000년 초반에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98.5%의 지놈이 논코딩 DNA이고 1.5%가 코딩 DNA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 특히 박테리아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비율의 지놈 코딩 DNA와 논코딩 DNA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코딩 DNA는 다양한 rRNA, tRNA 또는 레귤레토리 RNA와 같은 전사체로 전사가 되어서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박테리아 내 레귤레토리 RNA는 박테리아 내 유전 정보 이제 발현의 조절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박테리아 내의 레귤레토리 RNA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라이보 스위치를 보면은 라이보 스위치는 mRNA의 일부로서 앱타몰 도메인과 익스프레션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간드가 이 앱타몰 도메인에 붙음으로써 익스프레션 플랫폼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주어진 예에서는 라이보솜이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에 붙지를 못하고 추가적인 단백질 번역을 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퍼-캐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전자 가위로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박테리아 내에서 DNA 바이러스 또는 플라스미드에 대항한 이뮤 시스템으로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서 RNA 그리고 크리스퍼 RNA가 함께 가이드 RNA로서 캐스 단백질, 듀얼 RNA 가이드 DNA 엔도뉴클레이즈라는 이런 단백질을 타깃 DNA에 가지고 옴으로써 DNA를 절제하게 됩니다. sRNA 같은 경우는 스몰 RNA의 줄임말로서 mRNA의 5' UTR 부분에 이제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 근처에 이렇게 베이스 페어링을 이루면서 유전자 발현의 조절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제 RNA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구조를 가지는 물질로서 주어진 예에서는 스템 루프 구조를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베이스 페어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에 인터널 하이드로젠 본드가 부서지고 구조적 변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RNA 샤페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박사 학위 과정 동안 이 RNA 샤페론과 sRNA 메디에이션 레귤레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박테리아 내에서 핀5 도메인에 가진 RNA 샤페론을 핀5 패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콜래보레이터가 2,800개의 박테리아 지놈을 검색하였고 그 중에 약 80개의 피노 패밀리를 발견하여서 이렇게 파일로제네틱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1번부터 18번까지 그 each branch에서 대표 단백질을 뽑아내었고 그리고 핀5 도메인, 이 빨간색 박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도메인 스트럭처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핀5 도메인은 주로 플렉서블 익스텐션과 함께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피노 패밀리 이름에서 알 수가 있듯이 가장 잘 연구된 단백질은 이콜라이에 있는 핀5 단백질입니다. 이 피노 단백질의 기작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박테리얼 콘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기작을 간단하게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DNA를 우리 부모님께 벌티컬하게 받지만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수평적으로 호라이젠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호라이젠털 진 트랜스퍼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박테리아 콘주게이션은 도너셀과 리시피언트 셀이 다이렉트 컨택트를 통해서 이렇게 유전 정보가 직접적으로 트랜스퍼,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단백질, 필러스 같은 단백질이 발현이 돼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트라 트랜스퍼 관련된 단백질들이고 이것들이 트라오페론이라는 이름하에 트라 프로모터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 프로모터는 트라제이라 불리는 단백질로 이제 액티베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트라제이는 Master Regulator for Bacterial Conjugation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라제이 단백질은 이제 또 다른 독립적인 프로모터인 J 프로모터에서 조절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트라제이의 5' UTR 부분이 빨간색이고 이 컴플레멘터리 시퀀스가 이제 sRNA, 핀피로 전사가 됩니다. 이 전사된 부분들을 2차 구조를 예측을 해보면은 이렇게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RNA로 전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RNA가 이 5' UTR에 작동을 하려면은 이 내부의 하이드로젠 본드가 부서지고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배리어 때문에 스스로는 하기가 힘들고 이때 핀오라는 단백질이 이 전사 종결인자 모형의 트랜스크립션 터미네이터 모양의 이 RNA 붙음으로써 이런 RNA 샤페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핀과 핀피가 함께 트라제이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박테리아 콘주게이션을 조절하는 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핀오 도메인 스트럭처는 저희 랩에서 약 20년 전쯤에 엑스레이 결정하기라는 방법을 가지고 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highly alpha helical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바이오케미컬 실험을 통해서 이 핀오가 핀피라는 스몰 RNA 중에서도 특히 이 전사 종결인자 모양의 SL2 Transcriptional Terminator 모양의 RNA를 통해서 붙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랩에서 약 10년 전쯤 이제 핀5 도메인과 SL2의 이 바인딩 모델을 만들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단백질과 이 SL2가 어떤 방향으로 붙는지를 대략적인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고 특히 당시의 바이오케미컬 어세이를 통해서 이 빨간색 부분 여기로 따지면은 lower part of the stem 그리고 3' tail을 통해서 바인딩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구조적 분석이 되지 않아서 어떤 레지두가 어떤 기작으로 단백질과 RNA를 서로 인식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피노핀피는 잘 연구가 되었고 저는 박사 학위과정 동안 이제 리지오넬라 유모필라라고 불리는 병원군에서 또 다른 피노 패밀리인 왁시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지오넬라라는 병원군은 이제 특정 조건에 이제 DNA 데미지 리에이전트 같은 이런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제 컴피턴트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기작을 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기작이 무엇이냐면 외부의 DNA를 이렇게 자기 내부로 받아들이는 기작을 말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호라이즌 텍신 트랜스퍼라는 기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기작을 위해서는 이렇게 컴피턴트와 관련된 커미-A, 컴-M, 커미-C라는 mRNA가 이렇게 초록색 물질인 라이보솜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런 단백질들이 발현이 되었을 때 외부 DNA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피노패밀리의 일종인 왁시와 이것의 아주 스페시픽 바인더인 왁R이라는 스몰 RNA가 함께 존재할 때 이 왁시 왁R 컴플렉스가 라이보솜과 이렇게 경쟁을 함으로써 이런 컴피턴트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디벨롭먼트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왁시는 말씀드린 대로 피노패밀리의 일종이고 왁R은 왁시의 스페시픽 RNA 바인더로서 스몰 RNA이고 66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진 그런 작은 RNA입니다. 그래서 구조 예측을 해보면은 2차 구조로서 스템 루프 1, 2, 3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컴플렉스가 아주 스페시픽하게 4개의 타겟 mRNA의 단백질 발현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피노 패밀리들이 점점 연구가 되고 있지만 구조도 분석이 되고 있지만 여태까지 어떻게 이 핀5 도메인이 이 트랜스크립셔널 터미네이터 모양의 RNA를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박사 학위 과정 동안 이 핀5 도메인이 가진 왁시가
어떻게 전사 종결 인자 모양을 가진 락R을 인식하는지를 저는 구조 분석학적으로 그리고 바이오케미컬, 바이오피지컬한 메소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콜래보레이터가 이제 전기 영동법으로 이렇게 락C 풀랭스 그리고 락R 풀랭스에 죄를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디오 레이블한 RNA 밴드이고 단백질의 그레디언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백질과 RNA가 슬로우 마이그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케이션 뮤턴트를 이용하여서 SL3 그리고 피노 도메인을 가진 엔트로미너스만을 실험하였을 때도 이렇게 바인딩이 오히려 더 타이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리미너리 데이터를 가지고 락스와 락R이 서로 인식하기 위해 최소한의 컨스트럭트가 무엇인지 디터미넌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컨스트럭트를 가지고 더 많은 트렁케이션 뮤턴트를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단백질부터 이제 트렁케이션 뮤턴트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FP라고 불리는 플로러센트 폴라라이제이션 메소드를 가지고 이제 바인딩 어세이를 해보았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컨스트럭트와는 달리 이제 세 번째 이제 24까지 잘랐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인딩 어피니티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14-126가 SL3와 무난하게 붙일 수 있는 최소한의 단백질 컨스트럭트라고 결론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본 것은 SL3라고 불리는 이제 전사 종결 인자 모양의 RNA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5'부터 시작해서 싱글 뉴클리오타이드가 하나가 보이고 11 베이스 페어의 스템이 보이고 그리고 7 뉴클리오타이드의 루프 그리고 3' 사이드에 5 뉴클리오타이드의 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5'의 싱글 뉴클리오타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컴포넌트의 사이즈를 바꾸어가면서 바인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SL3의 루프의 사이즈를 바꾸거나 또는 상단에 2개 베이스 페어를 제거하였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바인딩에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 베이스 페어를 이제 2개씩 줄여나가서 마지막에 3 베이스 페어까지 줄여봤는데 바인딩 어피니티가 11 to 5 베이스 페어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던 반면 3개까지 줄였을 때는 더 이상 시그모이달 커브를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바인딩 어피니티도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론은 이제 락시가 SL3를 인식할 때 최소한의 5 베이스 페어 아랫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이제 3' 테일 랭스 5 뉴클리오타이드를 바꾸어 보았는데 아주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씩만 없애거나 늘렸을 뿐인데 더 이상 S자 커브를 만들지 못하고 2개씩 없었을 때는 더 이상 퍼센티지 바운드가 40%를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일 랭스 길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여기는 시간상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이 사이토신 또는 유라실도 저희가 아데닌으로 바꾸어 보았지만 바인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바인딩 어세이는 저희에게 피노 도메인이 최소한 5 베이스 페어의 이 아랫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5 뉴클리오타이드 랭스가 non sequence dependent manner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인딩 어세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핀5 도메인과 그 타겟 RNA의 구조를 엑스레이 결정학으로 3.2 옴스트롱 레인지에서 밝혀내었고 지금 보시는 것은 핀5 도메인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일렉트로스테릭 서피스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파란 부분은 positively charged 그리고 빨간 부분이 negatively charged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쪽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반대편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의 RNA는 배웠듯이 네거티브 차지가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파이스한 오목한 부분으로 달라붙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NA는
5'으로 시작해서 스템, 루트 구조를 가지면서 3' 사이드 로어 스템으로 통해서 바인딩이 이루어지고 특히 3'에는 이렇게 갈고리 같은 모양의 이 테일이 이렇게 그 3' 바인딩 포켓에 잘 붙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애니메이션과 같이 크게 RNA와 단백질이 두 개의 비연속적인 바이닝 서피스를 통해서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저희가 구조 분석, 구조 예측을 했을 때는 RNA가 5' 여기가 베이스 페어링을 안 이룬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 구조에서는 이렇게 스템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을 간단하게 A와 B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A는 이제 왓슨 크릭 베이스 페어링, 그래서 이 로어 스템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왓슨 크릭 베이스 페어링이 수소 결합이 지금 초록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RNA의 포스페이트 백본이 주로 이 단백질의 폴라 레지드들과 결합,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논 브리칭 옥시전들이 이렇게 라이신이나 아르지닌과 같은 그런 레지듀 그리고 세린과 함께 이렇게 하이드로젠 본드를 엔캡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점은 이제 M자에서 봤듯이 테일 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테일이 전반적으로 바인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 5개 중에 오직 끝에 2개의 뉴클레오타이드만이 단백질과의 직접적인 결합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갈고리 모양은 이 마지막 뉴클레오타이드인 유리딘, 라이보스 슈거의 3' 하이드록시 그룹이 그 직전 뉴클레오타이드의 포스페이트 그룹과 이렇게 하이드로젠 본딩을 이룸으로써 갈고리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뉴클레오타이드의 라이보스 슈가의 2', 3'이 타입 2 베이타 트란의 이 알파 카본의 아민 그룹과 결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인식이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이로신 87 그리고 아르지닌 97이 이렇게 포스페이트 백본 또는 라이보스 슈가 하이드록시 그룹과 이렇게 인터랙션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과 RNA의 바인딩의 모식도를 보게 되면은 저희는 그동안 RNA가 피노 도메인에 인식이 되기 위해서 헤어핀이 전체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구조 분석을 해보니 이 빨간색 부분 오직 3' 사이드의 로어 스템과 이 테일로만 인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단백질들이 주로 포스페이트 백본이나 라이보스 슈가와 결합을 하고 나이트로제네스 베이스와는 결합을 크게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 같은 궁금증은 그렇다면은 과연 실제로 10 뉴클레오타이드에 이 빨간색 부분만을 넣어준다면은 바인딩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ITC라는 바이오 피지컬한 메소드를 가지고 이제 바인딩 어세이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구조로 구성된 단백질과 그리고 RNA 컨스트럭트를 이렇게 바인딩을 ITC로 해 보았는데 엔탈피 드리븐 엔도더믹 리액션을 보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바인딩 어피니티도 이렇게 저희가 FP 어세이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레벨이 나옴으로써 이렇게 신빙성을 가지고 다음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이 10 뉴클레오타이드 싱글 스트랜드 RNA를 넣어본 결과 여전히 엔탈피 드리븐 엔도더믹 리액션을 보이고 있었고 하지만 바인딩 자체는 약 19배 정도 감소하면서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점은 이제 엔트로피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비록 5'이 직접적으로 단백질과 결합은 하지 않지만 이 3' 사이드의 스템에 RNA의 특징인 A폼 헬릭스 컨포메이션을 유지를 시켜줌으로써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고 이 A폼 헬릭스를 이제 엔캠 모티프를 통해서 단백질이 인식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구조 분석으로 3' 테일 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뉴클레오타이드의 3' 하이드록시 그룹이 갈고리 모양 유지와 그리고 단백질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SL3에서 이 오직 3' 하이드록시 그룹만
좀 더 크기가 큰 포스페이트 그룹으로 바꾸어서 RTC를 지정해 보았고 그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단지 3'만 이제 좀 더 큰 포스페이트를 바꾸었을 뿐인데 더 이상 ITC에서는 락시와 스템루프 3 포스페이트 그룹이 못 붙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런 구조 분석 결과 저희는 이제 저희는 최초로 피노 단백질이 피노 도메인을 가진 단백질이 RNA와 결합하는 구조를 규명하였고 그리고 비연속적인 두 개의 바이닝 서피스를 통해서 이렇게 단백질과 RNA가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어 스템의 A폼 헬릭스를 단백질의 엔캠 모티프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3'의 하이독시 그룹을 단백질의 3' 바이닝 포켓이 인식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그리고 바이오 피지컬한 메소드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아미노 액시드가 RNA와 이제 결합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각각 아미노 액시드의 RNA와의 바인딩의 중요도를 좀 더 연구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싱글 포인트 뮤테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싱글 포인트 뮤테이션과 그 RNA 바인딩을 인비트로에서 FP 바인딩 어스를 통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인비보에서는 각각의 이 RNA 뮤테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펑션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빌리티 어세이라는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빌리티 어세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아까 설명드린 그림을 다시 리마인더를 해드리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기작을 외부의 DNA 바이오리는 기작을 이제 미조넬라가 락시나 락알이 없을 때 이런 단백질의 발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락스나 락알이 함께 존재한다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억제가 되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와일드 타입, WT 와일드 타입에서는 락시와 락알이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게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약에 락시나 락알이 하나라도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업레귤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바위에 있는 이제 각각의 뮤테이션들이 트랜스포메이션 억제 기작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오렌지 그래프는 이제 각각 뮤테이션이 인비트로 FP 바인딩 어세이에서 RNA와 바인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락시 단백질을 보시면은 이제 파지티브 컨트롤인데 이 단백질과 이제 아르진 75D를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서 오렌지 바는 약 400 마이크로몰랄리티의 바인딩을 보이는 반면 이 R75는 이제 바인딩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이 상당히 뮤테이션 하나를 넘음으로써 어그러짐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파란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와일드 타입은 이렇게 잘 트랜스포메이션이 억제가 되다가 아르진 75를 D를 넣었을 때는 더 이상 억제 작용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작용들은 저희가 앞에서도 봤듯이 RNA와 단백질의 결합에 중요한 엔캠 모티프 또는 3' 바이닝 포켓에 있는 아미노산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어그러짐 현상이 보였고 특히 타이로신 87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정제를 하지 못하였는데 폴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지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 레지두에서 이러한 5개 레지두가 얼마나 피너 패밀리를 통틀어서 중요한지를 이제 컨저베이션을 알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파이로제닉 트리의 680개의 피너 패밀리를 시퀀스 얼라이먼트를 해보았고 이렇게 웹 로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잘 이 레지두들이 보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스펠링, 알파벳이 클수록 더더욱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5개 중에 라이신 73를 제외하고는 밑에 별표를 보인 이 라이신, 아르지닌, 타이로신, 아르지닌은 아주 높은 컨저베이션을 보였습니다. 특히 타이로신은 680개의 단백질을 통틀어서 100%의 보존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임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여준 트랜스포빌리티 어세이와 FP 바이닝 어세이는 함께 단백질과 RNA의 결합이 이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에 얼마나 중요한지의 그 바이올로지컬 렐러번스를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핀5 도메인을 가진 왁시 단백질이 어떻게 이 RNA를 인식하는가에 대한 컨클루전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 종결인자 모양의 RNA 스템 루프 3가 이렇게 A4 헬릭스를 가지면서 엔캠 모티프에 의해서 인식이 되고, 그리고 3' 갈고리 모양이 특히 3' 하이드록실 그룹이 3' 포켓에 붙음으로써 단백질이 RNA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왜 좀 더 짧고 좀 더 긴 테일은 인식이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테일이 짧다는 말은 그만큼 5'이 연장이 된다는 뜻이고, 이런 5'의 연장은 단백질과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짧은 테일은 붙을 수가 없고, 만약에 테일이 짧다는 뜻은 5'이 그만큼 짧다는 뜻인데, 더 이상 A폼 헬릭스 컨포메이션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긴 테일은 또 더 이상 단백질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약 30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 발표라 다는 발표하지 못하였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 11월에 나왔던 이 퍼블리케이션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 그리고 특히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유스키 담당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의 슈퍼바이저인 글로버 교수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랩 사진이고, 저희 랩 사람들 아주 다 좋으신 분들인데, 그 중에서 특히 파란색으로 레이블한 분들이 이제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 연구에 큰 도움을 준 콜래보레이터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현재 어필리에이션인 엘버타 대학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펀딩 소스 엔서클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주신 관객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